안녕하세요. 제주 많은 형아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살이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지난 시간 문전본풀이 이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집터가 있고 올레가 있으면 여기가 입구가 되겠고요. 여기에 정랑이 있습니다. 올레길에는 뭐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올레에 뭐 집이 두 채, 세 채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면 여기가 올레고 여기에 정랑, 정주목 있습니다. 자, 아버지 남선비는 여기로 넘어오다가 걸려 넘어져서 죽게 되고 올레 동티신이 됐다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가 안거리, 여기가 밭거리, 목거리. 목걸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외양간으로도 쓸 수 있고 탈곡하는 장소, 혹시 탈곡하는 장소로도 쓸 수 있는데 집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가 정지, 방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가 정지였죠. 방, 여기가 곱방, 여기는 뭐 채방. 자, 여기가 방. 정지, 여기가 상방, 여기가 상방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형님은 중앙하고 동서, 남북 해가지고 터신, 이 집안의 터신이 되고요. 이쪽이 뒷문전, 이쪽이 앞문전. 그래서 뒷문전은 여섯째, 그리고 앞문전은 일곱 번째. 녹디생이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통시, 여기가 이제 돼지우리가 되겠죠. 통시가 있고요. 정지의 여산부인, 그리고 통시의 통시의 노일저대. 통시에서 죽고 뭐 얼굴이 머리가 여기에 가게 되니까 뭐 통시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일조대는 머리를 다 뽑아서 바다에 던졌더니 미역, 다시마 같은 해초가 됐다. 배꼽은 소라가 됐다. 하무는 전복이 됐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리를 잘라서 여기 통시에 디딜팡으로 썼다. 이렇게 다리 놓는데요. 여기가 이제 변 보는 데고요. 여기 발 놓고 쭈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겠죠. 이게 디딜팡입니다. 다리는 여기에 놨고 얼굴은 이제 입을 찢어서 돼지우리의 여물통으로 쓰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다 가루를 내 가지고 통시에 던져놨더니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됐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그렇게 파리가 꼬이는 거다. 그랬고요. 노일저대하고 여산부인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방이잖아요. 여기가 부엌이고 부엌이 이쪽으로 통시 옆으로 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제일 멀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거를 물건을 부엌으로 가져가거나 부엌에 있던 걸 화장실로 가져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문전에 앉은 녹디생이는 문전신으로 이제 명절 때 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죠. 이 문전본풀이는 제주 사람들이 집을 짓는 왜 이렇게 지었는가에 대한 풀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제주에서 집을 지을 때, 제주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는 지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신들의 이야기를 푼다기보단 제주의 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해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전 본풀이라고 했는데 본풀이라는 거는 이제 무당이 부르는 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본풀이라고 하는데요. 본풀이라는 말은 아마 제주도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뭐 근본을 풀어준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뜻, 혹은 신들의 마음을 풀어준다, 뭐 이런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전본풀이는 이제 제주 신화 12본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12본풀이가 제주 신화의 가장 큰 맥을 보여주는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큰 굿이나 마을굿 같은 거, 굿을 할 때는 항상 12본풀이를 먼저 풀고 나서 그 굿에 앉아있는 신을 위한 본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2본풀이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 30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굿 한 번 하면 12본풀이를 해야 되고, 또 그 당 신에 대한 본풀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2, 3일 하게 되겠죠. 몇 날 며칠 굿을 하게 되고요. 기회가 되면 12본풀이를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리고 이제 모든 굿을 할 때 12본풀이를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이제 디테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크게 가는 맥은 같은데, 아무래도 얘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길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산 쪽, 애월 쪽, 서귀포 쪽,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해드린 문전본풀이의 내용은 가장 큰 줄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들어가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로 들려드리려고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문전본풀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주 신화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상을 작게, 제사상 옆으로 작은 상을 하나 따로 차려요. 문전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를 왜 차리는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현관 앞에다가 이제 상을, 문전상을 옮겨다 놓고 현관 앞에서 제사를 먼저 지낸 다음에 우리 집 제사를 지냈거든요. 뭐 명절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례 지내기 전에 항상 현관에 가서 문전제를 먼저 지내고 우리 집 차례를 지냈었는데, 왜 그러는지를 몰랐던 거죠. 어릴 때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또 딱히 명쾌한 답이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전본풀이를 듣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무래도 제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얘기라서 제일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가장 인상이 깊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주도에도 이런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옛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저도 다 커서야 제주 신화를 접하게 돼서 알게 됐고,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제주 신화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제주 문화를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좀 가치가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제주 신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뭐 1만 8천 신을 가진 제주, 되게 미신으로 가득 찬 땅, 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신화라는 게 제주의 문화를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